안녕하십니까, 제이패스입니다. 오늘은 힙합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힙합은 이제 요즘에 어떤 그 트랩 힙합 이런 그 느낌보다는 90년도 아니면 80년도에 나름대로 예전에 드럼 샘플과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샘플 여러 가지 샘플을 동합하여 만든 어떤 그 프로덕션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피아노 샘플이나 어떤 베이스 그 다음에 악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제 VSTI, 키베이스 있는 거를 사용을 했고, 단지 샘플은 이제 드럼만. 근데 드럼을 이제 어떤 형식으로 사용을 했는지 예전 올드 스쿨 방식의 어떤 토대로 어떤 형식으로 이제 2017년에 나름대로 이제 VST의 그 발달과 그 다음에 어떤 플러긴들의 발달로 인해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게 어떤 형식으로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작가의 의도에서부터 영향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영감을 어떤 형식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곡을 먼저 들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있는 스트링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버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직접 프로젝트 파일을 받으실 거니까 알아서 미트하면서 편곡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어떤 믹싱에 있어서 믹싱 이전에 드럼에 대한 어떤 묘사를 할 건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드럼입니다. 아무래도 힙합은 댄스곡이죠. 댄스 장르이기 때문에 사운드가 드럼과 베이스에 어떤 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저는 여기에서 옛날 빈티지 드럼 관련된 어떤 샘플 뱅크에서 샘플 CD에서 가져온 건데, 이거는 그 옛날 그 제임스 브라운 70년대 펑크 디스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R&B 발라드에서 예전에 진짜 밴드들로 아저씨들이 이제 연주를 했었죠. 큰 형님들이.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제가 마음에 드는 어떤 드럼 그루브를 따와서 여기에 채널을 다 나눴습니다. 채널을 나눴다는 거는 킥, 그 다음에 셔플, 하이햇 이런 식으로 이제 셔플, 하이햇, 쉐이커 이거는 다른 거에서 불러왔는데, 일단 이 오리지널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 사운드가 되게 넓적넓적하면서 끈적끈적한 어떤 룸 리버브도 되게 어, 세련된 어떤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드럼을 채택을 했고요. 이대로 이제 잘라가지고 그냥 쓴 게 아니라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 제가 나름대로 에디팅을 해서 편집을 하여 좀 더 깔끔하게 2017년 요즘 힙합 나름대로 뭐 켄드릭 라마나 아니면은 그 옛날 재즈 기반으로 이제 뉴스쿨로 다시 나온 어떤 아티스트들을 뭐 비유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한번 들어보세요. 드럼만. 그죠? 완전히 다르죠? 이거랑. 자, 첫 번째로 피치 변경한 거 하나도 없고요. 단순히 여기서 컴프레서, 사추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릴리즈를 이제 제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적으로 이제 더 드럼을 첨가를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킥은 여기 있는 킥이랑 동일하고, 그 이제 몇 가지의 어떤 그 셔플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 거랑 스네어 같은 경우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게이트로 일단은 뒤끝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거를 다 풀고 그 필터로 100Hz 깎고 사추레이션 업으로 살짝 호화 상태로 만든 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드럼 머신에서 좀 더 파양이 안전하게 여기 밑에서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킥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추레이션 업,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진폭 80Hz 진폭해주는 발크 오브 더그랑 디스토션이랑, 이건 이제 사이드 체인 채널, 그 다음에 엔벨로프더 킥, 아택
타이트감 좀 더 좋고요. 빼면 네, 이게 큰 영향을 많이 주죠. 그 컴프레스 빼면은 또 타이트하게 좀 잡아주고요. 네. 자, 그러면 얘를 둘이 같이 플레이를 하면은 그리고 킥을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그 위상을 뒤집었습니다. 위상을 뒤집은 거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서로 이렇게 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위상을 거꾸로 뒤집으니까 오히려 사운드가 더 명확해진다는 제 기회는 그래서 이렇게 바꿨고요. 자, 위상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일단 파형끼리 서로 정점에서 꼭지점이 이제 반대로 이렇게 충돌되고 있면은 캔슬이 됩니다. 사운드가. 그래서 캔슬되면 안 되니까 다 하나하나씩 명확하게 다 들려야 되니까 이제 위상을 뒤집으면은 거기서 동일한 어떤 파형 방향으로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그 동반되는 어떤 사운드로 인해서 명확성이 훨씬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파형에 이제 줌을 해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여기 꼭 이 튀어나온 부분과 여기 있는 게 이제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캔슬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직접 제가 들려드리면은 좀 더 타이트하게 탁탁 더 들리죠? 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스네어. 스네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일하게 자, 여기서는 이제 스네어 여기에 있는 2630 정도 2627 2K 그 다음에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저역대 뺐고 그 다음에 사추레이션 너브 살짝 추가했고 디스토션이랑 간단한 룸 리버브 네 이거는 이제 임펄스로 그래서 이거를 다 뮤트해서 이거를 빼면은 그 다음에 채널 스트랩에서는 게이트, 컴프레서, 엔벨롭 쉐이퍼 그 다음에 튜브 사추레이터까지 빼면은 좀 밋밋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EQ를 여기서 깎고 여기를 부스팅 하다 보니까 이거를 올리게 됐을 때 뭐 예를 들자면은 저역대를 살짝 뭐 올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뭉개지잖아요. 뭔가 이 밸런스를 잘 잡았는데 그래서 이 테크닉을 저는 항상 사용합니다. 동일한 스네어를 그 나머지는 다 그대로 냅두고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플랫하게 EQ를 잡아놓은 다음에 내가 부스팅하고 싶은 데를 250Hz가 여기가 16.6dB로 부스팅을 해서 살짝 볼륨을 더 내렸습니다. 그러면 같이 들어보면은 빼면은 딱 뭔가 쩍쩍거리는 어떤 느낌이 딱 강조되죠. 그래서 이 셔플 같은 경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강조하는 것보다 여기 정박에 때려주는데 탁탁 어느 정도의 그 달라붙는 어떤 그 무게감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셔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셔플 몇 가지 셔플이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선호하는 어떤 그 피아노 악기에 좀 더 침범을 하지 않도록 여기 하나만 넣습니다. 이렇게 네, 다른 거 다 뺐어요. 그래서 그루브가 좀 더 공간이 더 생겼죠. 그래서 이제 전체 드럼을 이제 들어본다면은 제 빼먹은 게 있나요? 아, 네, 여기에 있는 그 클릭 사운드를 이제 훅 부분에서 살짝 어떤 추가적인 아이템, 추가적인 사운드를 이제 선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프로세싱 사운드 자체가 고역되기 때문에 명쾌하게 딱 주파수를 관통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체 여기서 하얏도 여기에 있는 채널 스트립에 있는 게이트랑 엔벨롭, 사추레이션 그리고 여기서 하얏은 이제 이 무료 플러그인 여기서 이제 4dB 정도 2000 올렸습니다. 그리고 얘도 들어보면 솔로로 하면 거의 안 들리네요.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자, 되게 짤막하게. 근데 여기에서는 하얏 사운드가 되게 크죠.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사운드를 비교했을 때 네, 더 잔잔하게 이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얏은 여기에 위에 있는 그룹을 그대로 따라갔고 여기에서 정박에 딱 안 맞는 것도 있죠. 근데 이거 자체가 뭐 퀀타이징을 뭐 미디를 찍은 다음에 이제 퀀타이즈 해가지고 딱 너무 기계적이지 않게 퀀타이즈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친 어떤 오리지널 그루브가 있기 때문에 가끔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서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드럼 브레이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버스로 다 보낸 다음에 버스에서는 좀 많이 넣었어요. 멀티밴드 엠벨로 쉐이퍼에서 살짝 킥 부스팅. 자, 이거를 하나하나씩 이걸 다 빼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얘도 다 빼고 얘도 다 빼고. 네. 그래서 멀티밴드 엠벨로 쉐이퍼에서 여기에서 이제 대역대로 살짝 부스팅 150Hz 아택 9dB 줬고요. 좀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사추레이션 너브로 살짝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료 EQ TDR로 80Hz에서 4dB 좀 부스팅을 했고 10K에서 4dB 그 다음에 3dB 이건 제가 귀로 들리는 대로 했어요. 가끔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안 보고 그냥 느낌대로 갈 때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여기에 있는 EQ에서 살짝 세츄레이션 색감을 주고 여기서 뭐 미국, 영국, 독일, 그 다음에 소련 이 모델을 나름대로 선택을 하면은 사운드가 이제 살짝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무료니까 꼭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을 하기를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 크러셔로 살짝 그 옛날 샘플러 느낌으로 퀄리티를 살짝 16비트로 낮췄고 그다음에 팝 필터로 여기서 부스팅할 때 또 부스팅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컴프레서로 살짝 펑키 드럼이라는 그 여기 프리셋을 사용했고요. 그냥 프리셋을 제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데 가끔 한번 사용해볼까 해가지고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당첨된 느낌이어서 되게 명쾌한 어떤 프리셋 사용된 케이스입니다. 네, 물론 여기 스레시홀드랑 이제 레이시오랑 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변경을 했지만 네, 프리셋을 원하는 사운드가 뭔지 알면은 프리셋 가끔 사용하는 거를 가끔 권장합니다. 그래서 캐멀 크러셔에서는 이제 샌드 개념으로 병렬로 이제 살짝 믹스 10%만 줬어요. 빼면은 그리고 이제 노이즈 게이트도 한 번 더 줬어요. 이걸 빼면은 한 번 더 깔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컴프레서 한 번 더 걸어주고 이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레시오가 비율이 1.09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피크만 잡는 거죠.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 맥시마이저로 부스팅 해주고 그다음에 샌드에서 레퍼런스 왜냐면 여기에 있는 게이트를 더 많이 깎았으니까 리버브를 살짝 같이 불러주는 어떤 목적으로 이거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뉴욕 컴프레서 병렬로 완전히 짓누른 거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앰프 시뮬레이터 캐비넷 디스토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캐멀 크러셔 하나를 더 사용했어요. 완전 과한 아메리칸 크런치 컴프레서 과하게 걸고 튜브랑 그 다른 디스토션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조금 바삭바삭하면서 무게감 있는
드럼 사운드, 좀 현대 음악 프로덕션에 맞는 어떤 사운드죠. 그런 다음에 이제 베이스로 간다면은 베이스는 여기에 있는 할리온에 있는 트립이라는 어떤 그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트립이라는 플러그인이 이제 사인파로 일단은 저역대를 그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옥타브로 이제 볼륨을 낮춰가지고 사인파가 두 개로 이제 진행해서 그 다음에 튜브로 디스토션을 많이 줬고 이걸 빼면은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로 여기서 컷오프를 줬어요. 65까지. 그 다음에 거기서 레조넌스를 그만큼 올렸고요. 이거를 굳이 24를 하는 게 맞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서브를 넣어도 되는데 굳이 저는 그냥 여기서 두 개로 제가 제어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닛 트립으로 여기서 큐베이스 8을 사용하시거나 9를 사용하시거나 7을 사용하시면은 이 트립은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되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거 되게 좋아요. 네, 거의 그 베이스 트릴리안 그 사운드랑 좀 뭔가 버금가는 어떤 그 무게감이 있습니다. 트릴리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베이스 사운드가 있는 몇 기가바이트의 어떤 사운드 그 스펙트락소닉에서 나오는 플러그인인데요. VST인데 이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는 튜브 앰프 하나 여기다 추가하고 컴프레서는 사이드체인, 뉴욕 컴프레서 아까 제가 드럼이 들어갔던 거, 그 다음에 맥시마이저. 네, 그냥 부스팅 해준 거. 그럼 같이 얘랑 들어보면은 전체 뭔가 사운드가 꽉꽉 차 있는 느낌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악기. 자, 악기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어떤 형식으로 저는 선택을 했냐면은 뭐 여기 있는 코드 트랙이라는 게 있는데 코드 트랙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여기 와가지고 연필도 가져온 다음에 나는 무슨 사운드를 아니면 무슨 코드로 시작할까 영감이 안 떠오르면은 그냥 드럼 틀어놓고 여기서 이제 에디터 가가지고 C로 시작할 거냐 C 샵, D 샵으로 할 거냐 메이저나 마이너나 이런 식으로 세븐스 아니면 7 네, 그렇게 선택을 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좋다 하면은 자, 그 다음에는 나는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럼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다음 바로 간 다음에 여기 와서 코드 어시스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난이도가 컴플렉시티인데 7로 가도 되고 아니면 1로 가면은 되게 심플하게 다음 거를 이제 제안해줘요. 디미니시 그 다음에 서스테인이나 서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거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코드에 대한 그 집착을 많은 분들보다는 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면 제가 악기를 다루긴 하는데 기타를 제가 칠 수 있는데요. 제가 귀로 이거를 혼자 터득해 가지고 조금 그 정서적인 어떤 시에서 뭐가 이렇게 가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화성학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본능적으로 그걸 따라가지고 항상 그렇게 작곡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화성학을 배우지 말라라는 거는 적극 추천하지 않지만 화성학을 너무 공부하다가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그 기능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 10년 전에는 꿈도 못 꾼 어떤 기능이죠. 하지만 이거를 갖고 뭐 이거는 음악적이지 않다. 프로듀서로서 이거는 반칙이다 하는데 프로듀서는요. 작곡가보다 전체적인 어떤 사운드가 결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뭐 연주가 안 되면은 연주를 뭐 10시간 뭐 하루에 투자해가지고 피아노 연습을 하기보다 피아노 연주자를 불러가지고 그냥 디렉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네. 결과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과정은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이제 나름대로 전개를 해서 하나하나씩 여기다 옮긴 다음에 이 코드를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드스쿨 피아노 샘플을 따온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한 어떤 그 질감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할리온 피아노에서 여기 있는 아쿠스틱 피아노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튜브 앰프, 핑퐁 딜레이, 컴프레서 그런 다음에 이제 샌드로 이거를 되게 번복질을 했습니다. 샌드를 다 빼고 이거를 빼면은 맥시마이저까지 빼면은 네, 조금 뭔가 부족한데 이거를 이제 넣는 순간 자, 딜레이를 왜 넣냐면은 이제 조금 물 흘러가듯이 조금 딱딱딱 정박해서 다운 비트에서 이거 피아노 연주를 하니까 조금 그 기계적인 어떤 느낌을 이제 조금 추스리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살짝 시작되는 부분에서 매뉴얼로 살짝 여기 밀어놨습니다. 조금 인간적인 느낌, 완벽하게 기계적으로 치는 어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할리오는 얘 같은 경우에는 코토 일본 악기죠. 코토로 이제 이 아르페지오로 이거를 똑같은 코드를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튜브 앰프 스테레오 딜레이. 자, 스테레오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싱크를 꺼놓고 오른쪽은 0.1 딜레이가 있고 오른쪽은 1.5 이렇게 늦게 나오게 해서 살짝 스테레오를 더 찢어주는 어떤 효과입니다. 이게 하스 에펙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그 아르페지오를 좀 더 벌어주게 하기 위한 어떤 효과를 줬고요. 이거를 빼면은 좀 더 벌어주죠. 네, 이거를 다 하나하나씩 빼고 플랜저까지 넣어서 조금 움직임을 줬고 자 튜브 앰프 넣고 스테레오 딜레이 살짝 벌어주고 그리고 초퍼로 살짝 그 높낮이를 그루브를 살짝 주면서 40% 추가를 해서 자 그리고 얘만 솔로 들어오면 여기서 샌드들이 이거를 끝까지 올리면은 이거 너무 과하니까 살짝 이건 뭐 볼륨 LF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디에서는 벨로시티도 살짝 이렇게 내려가게. 네, 그게 끝이에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할리온 SE를 여기서 스트링 넣고 디스토션 조금 로우파이 느낌으로 이것보다는 모프 필터로 딱 끼워 맞추는 어떤 개념으로 그래서 이거는 스트링이라고 놓을게요. 얘는 코토 알프 얘는 피아노.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곡을 완료했습니다. 뭐 완전 완성하진 않았지만 컨텐츠는 확실하게 제공이 됐죠. 자 딜레이 때문에 코드 트랙 때문에 그러구나. 죄송합니다. 코드 트랙을 이제 꺼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아르페지오를 제가 하나하나 다 일일이 찍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그 피아노의 연장선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보시면 merged라고 써있죠. merge는 이제 결합된다는 어떤 의미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 피아노를 보시면은 미디 인서트에 아파치 SX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클래식 아르페지오입니다. 업앤다운 있고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이거를 키는 순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뭐 트릴러 샘플 업 그러면 그런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컨트롤 누른 다음에 클릭하신 다음에 미디에서 merge 미디 룹을 딱 누르는 순간 여기에서 네 가지 클릭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전체가 딱 이게 여기 패턴대로 미디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코드 진행 어느 정도 이제 잡히면은 여기에 있는 거는 한 코드는 미디로 요거 이 패턴으로 이제 복사한 다음에 다음 미디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코드 작업할 때만 있습니다. 코드 작업에다가 그 다음에 아파치로 이런 패턴 만드는 작업을 따로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작곡을 편곡이랑 작곡을 해야 되는 어떤 그 기분 내키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드럼 하다가 드럼 하나하나씩 일일이 다 신경 써야 되니까 그 작곡 어떤 그 코드 진행에 대한 어떤 뭐 물론 이게 화성학적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 날의 컨디션에 뭐가 내키는지 어떤 게 더 재밌는지 대한 거를 확실히 저는 나름대로 오랫동안 작업을 하다 보니 제가 어떤 그 기분인지에 대한 어떤 무드인지를 저는 확실히 압니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래서 꾸준히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흐름으로 선택을 했을 시에 막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가 문제다, 코드가 화성학을 더 공부해야 된다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면은 많은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앞서 말했듯이 모든 강의에서 드럼에 대한 어떤 힙합, 드럼 앤 베이스, 디스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댄스 4분의 4박자 어떤 그 토대로 만든 프로덕션을 많이 만드시고 계신다면은 일단 드럼이랑 베이스를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코드는 거기에서 이제 딱 액세서리적인 어떤 메인 그 감정을 실어주는 어떤 요소지만 충분히 베이스라인과 드럼으로도 그게 전달이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뮤트를 해서 다시 플레이를 해드린다면 뮤트 하면서도 다 이제 어우러지죠. 그래서 피아노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EQ는 여기에 있는 부분 올렸습니다. 이거를 빼면은 EQ를 빼면은 되게 밋밋하거든요. 얘도 EQ도 얘를 굳이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 믹서를 제가 가지고 오면은 인서트 마스터에다 넣은 거는 뭐냐면은 제가 7로 내린 이유는 이제 제 목소리가 좀 더 명확하게 더 잘 들리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넣은 게 캐멀 크러셔에서 튜브, 매크 살짝, 컴프레서 살짝만 그 다음에 팹 필터로 여기에 또 드럼을 살짝 베이스 80Hz 그 미드 사이드로 조금 더 부스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샌드를 그
사이드로 여기 있는 거 아래는 모노로 만들었고 여기에서 살짝 부스팅했고 이거를 빼면은 좀 유스풀 요즘 시대에 맞게 조금 더 EQ 하이를 부스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미터 걸었습니다. 리미터는 여기 클리퍼로 그냥 부스팅을 했어요. 네,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추가적으로 뭐 그 설문조사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제안해 주신 어떤 요런 거를 더 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제안들을 많이 해줬는데 네, 최대한 이거를 매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에 제가 솔직히 놓쳤거든요. 네, 많이 바빠가지고 뭐 하여튼 네, 최대한 그래도 제가 프로젝트 파일 제공해 주는 걸로 용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